1번부터 한번 볼게요. 우리가 운동량 파트지만 앞에 내용하고 계속 섞여져서 나옵니다. 좀 같이 문제 읽어볼게요. A, B가 연결돼 있고요. 여기 가만히 놨다는 거잖아. 그럼 얘가 이제 이 도르래가 이렇게 묶여 있었으니까 이쪽으로 우리 B의 중력을 받으면서 저런 R자임을 받으면서 가속도 받으니까 얘가 이렇게 내려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운동량의 크기의 뜻이 뭐예요? 그거 좀 설명할 겁니다. 됐죠? 그러니까 멈춰 있다가 이쪽으로 R자임이 생기니까 가속도가 생기고 내려오는 거죠? 등가속도 운동하는 거지. 이때 A의 질량은 M이고요. 나머지는 몰라. 근데 지금 봐봐. 묶여 있잖아. 그럼 A에서 C까지가 S면 얘도 S만큼 내려오겠죠? 맞지? 일단 이 정도 보시고 마지막에 운동량 크기 줬는데 우리가 운동량이 뭐였냐면요. 물체의 운동의 양을 좀 체크하려고 만든 물리량 중에 하나입니다. 당연히 벡터 값이었죠, 여러분. 계산은 어떻게 하는 거였지? 물체의 질량의 속도를 곱하는 겁니다. 속도를 곱하는 게 맞아요. 벡터이기 때문에. 스칼라가 위치도 있는 거죠. 스칼라는 이동거리, 아니, 그러니까 스칼라가 그 뭐냐. 위치도 벡터예요. 아니, 그게 아니라 그 방향 있는 게 스칼라예요. 방향이 없는 게 스칼라. 그러니까 말해주셨어요. 이거는 방향이 있어요. 아, 속도가 그럼 방향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속력은 스칼라고. 방향이 없어요? 됐지? 그럼 여기 운동량이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러면은 우리가 속도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왜? B 지점과 C 지점의 운동량이 몇 배 차이나? P, 2P니까 1대 2잖아. 그렇지? 근데 똑같은 A니까 질량은 똑같을 거 아니야. 그 속도가 1대 2구나. 이렇게 주는 거죠. 잠시 기다려. 그래서 여기 속도를 내가 V라고 가정하면 여기서는 2V가 되는 거지. 그럼 A랑 B는 어차피 같이 움직이니까 B도 여기서는 V, 여기서는 2V가 되는 겁니다. 연결돼 있구나. 됐니? 네. 그 다음에 이건 사실 등가속도 운동의 특성을 좀 알아두셔야 되는데 그러면 A 52번까지 있죠? 왜? 오늘 다 할 수 있어요? Of course. 봐봐. 그럼 A만의 그래프 한번 그려볼게요. 등가속도 운동하면서 이렇게 빨라지는 거 맞아? 네. 그죠? 그럼 우리가 t초일 때 속도를 v라고 두면은 2v가 되는 건 몇 초야? 2t초가 되겠죠. 여기 넓이, 이때 이동한 거리가 s인 거 아니야? 잠시 기다려. 맞아? 왜죠? 이 큰 삼각형 거리가 아니. 속도가 2v가 된 게 여기잖아요. 처음에 멈춰 있었어요? 처음에 멈춰 있었지. 그럼. 맞아. 그럼 여기 전체 넓이가 2분의 s인데 여기는 몇이에요? 4분의 1 s가 되겠지. 네. 그럼 굳이 여기까지 계산하면 여기는 4분의 3 s가 되겠죠. 네. 맞아? 네. 이것도 기억하시면 돼요. 근데 저거 알아서. 그럼 기억이 맞죠? 여기서까지 그러네. B가 언제야? 속도가 V가 됐을 때가 B잖아요. 맞지? 그럼 B까지 이동 거리는 4분의 1 S인 거. 이런 거는 그래프 한번 그려보면 바로 구할 수 있는. 굳이 공식으로 계산 안 하고 그래프 보면 바로 튀어나오는 거죠. 근데 저기 T초일 때 V 갔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제가 가정을 한 거잖아. 제가 뭐였어? 여기 V, 2V인 거 확정이잖아요. 네. 그럼 등가속도 운동일 때 등가속도 운동인데요? 당연히 등가속도 운동이 힘이 일정하니까 어디 나와있죠? 힘이 일정하잖아요. 처음에 MBG라고. MB가 어딨어요? MBG도 내가 설정한 거야. 진짜 설정 고마워요 하셨네. 아니 근데 왜 등가속도 힘이 일정, F는 MA에 따르면 힘이 일정하면 가속도가 일정하니까요. 아니 얘 등속 운동 할 수가 없구나. 힘이 있으니까 등가속도 해야 됩니다. 근데 등 가속도 그냥 가속도 운동할 수 있어요. 아니죠. 힘이 F는 MA, 힘은 질량 곱하기 가속도.
어차피 질량은 안 바뀌니까. 힘 바뀌어요, 여기서? 얘가 바뀌어? 안 바뀌잖아. 그럼 가속도도 일정한 거지. 중력이 바뀌어? 아, 떨어진다고? 안 바뀌잖아요. 그럼 기억까지 해결한 겁니다. 됐어요? 어렵네. 그 다음에 니은. B에서 A에 작용하는 R자 힘의 크기는 MS분의 P제곱이다. 우리 뒤에 나올 건데 1과 에너지 파트 내용 잠깐만 가져올게요. 1과 에너지에 따르면 물체의 R자 힘이 2를 하면 그만큼 운동 에너지가 바뀐다는 게 나와요. 이거를 1 에너지 정리라고 합니다. 맞지? 기억나? 그럼 우리가 R자 힘을 모르잖아. 근데 어차피 등가속도니까 A R자 힘 장력으로 일정할 거 아니야. 그쵸? 맞지? 그럼 그때 그 R자 힘을 F라고 놓는 겁니다. 어차피 등가속도니까 R자 힘도 그대로일 거 아니야. 맞지? 이만큼 여기서 여기까지 이동할 때 한 일을 계산해보면 여기 거리를 우리가 4분의 1 S인 거 알아냈으니까 이 R자임, 미지의 R자임 곱하기 이동거리 하면은 R자임이 한 일을 계산할 수 있죠? 이만큼 운동 에너지가 바뀌는 거예요. 맞아. 운동 에너지 변화량, R자임이 한 일은 운동 에너지 변화량과 똑같다. 이게 1 에너지 정리였어. 그럼 여기서 에너지 변화량은 어떻게 구하는 거야? 우리가 B에서의 운동 에너지 빼기 A에서의 운동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 변화량일 거 아니야. 근데 그것하고 다 얘기했어요. 힘 곱하기 이동거리가 2를 계산하는 방법이에요. 네, 힘 곱하기 이동거리가 2를 계산하는 방법이야. F는 어디에 심하는 거예요? A가 여기서 A의 R자 힘. 아, 중간으로. 근데 등가속도니까 R자 힘 어차피 일정하잖아. 그리고 니은 풀고 있는 거야 지금. 문제에서 A의 R자 힘을 구하래잖아. 이거 구하는 게 지금 니은이야 그냥. 그렇지? 그렇지? 됐어요? 근데 왜 2의 B 빼기 2의 A 운동에너지 변화하는가? 변화량이니까 B에서의 운동에너지 빼기 A에서의 운동에너지가 이걸 거 아니야. 아, 저게 대문자 B가 아니라 소문자 B구나. 됐어? 근데 A에서 운동에너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지. 정지에 있으니까. 결론적으로 B에서의 운동에너지만 구하면 답이 나오는 거예요. 맞죠? 근데 우리가 이 공식 한번 볼게요. 우리가 원래 운동에너지식 뭐야? 2분의 1 mv 제곱이거든. 그럼 이 식을 살짝 변형을 해볼게요. 이것도 알고 계셔야 돼. 여기다가 위아래에 m분의 m 곱해봐. 그럼 어떻게 돼요, 식이? 2m분의 m제곱 v제곱 되는 거 맞아? 네. 그럼 이렇게 운동에너지 변형 공식을 쓰면은 2m분의 p제곱이 돼버려. V가 왜 P예요? 운동량. 아, 씨. P가 운동량이에요. 알겠지? P가 운동량입니다, 여러분. P가 B에서의 운동량인 거죠? 그렇지. 됐어? 그래서 우리가 운동량으로 운동 에너지를 표현할 수 있는 거야. 네. 그럼 답 나온 겁니다. 모르겠는데요. F 곱하기 4분의 1 S가 2m분의 P제곱인 거 아니에요. 아, 그럼 그렇지? MS분의 2P제곱이네. 그래서 F만 계산하면은 MS분의 2P제곱이니까 틀린 겁니다. 됐죠? 마지막 디귿. A에서 B. A가 B에서 C까지 갈 때 충격량. B에서 C까지 갈 때 충격량하고 A에서 B까지 받은 충격량을 비교를 하라는 거죠. 그럼 한번 비교를 해봅시다. 지금 봐봐. 우리가 충격량은 어떻게 계산하는 거였냐면 충격량을 I라고 쓰고요. 얘는 물체에 작용하는 힘 곱하기 시간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힘이 뭔 힘만. 물체가 받는 힘. 그러니까 영어로 뭐예요? 볼스. 그러니까 F예요. F지, 힘이. 아, 이렇게 계산하는 거였고, 이거는 뭐랑 똑같냐면,
운동량 변화량하고 똑같았어요. 그럼 우리가 충격량을 비교하려면 뭐만 하면 돼? 운동량 변화량을 알면 충격량 알 수 있는 거잖아. 그렇지? 그럼 B에서 C 갈 때 운동량 얼마 변했어? P에서 2P면 변화량 P 아니야? 그렇지? A에서 B 갈 때는 제로에서 P면 또 P잖아. 똑같네.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틀린 거지. 정답은 1번. 질량이 EM, M인 물체 A, B를 위로 각각 P, 2P로 던졌대요. 그럼 봐봐. 운동량은 질량 곱하기 속도니까 운동량이 몇 대 몇이야? 1대 2잖아. 근데 질량은 2대 1인 거잖아. 그럼 속도는 1대 4가 되겠죠? 맞지? 응. 맞잖아? 그러면 여기 속도가 V인 거고 얘는 4V로 던진 겁니다. 그죠? 그럼 굳이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얘네가 이제 던져지고 난 다음에 힘 뭐만 받아요? 중력만 받으니까 둘 다 중력 가속도만 받는 거 아니야. 맞지? 1초마다 마이너스 10씩 떨어질 거 아니야, 속도가. 왜요? 중력만 받을 때는 중력 가속도니까요. 중력 가속도가 9.8 아니에요? 10. 고등학교에서는 10. 아, 그러면은 A 그래프 그려보면 속도가 V인데 G로 받으면서 이렇게 떨어진 게 이때 높이가, 최고점 높이가 H라는 거 아니야. 그래프 그려보면 이렇게 되겠죠? 맞지? 그럼 B는 어떨까? B는 속도가 몇이야? 4V 시작이잖아. 근데 가속도가 똑같으면 기울기 똑같이 그래프 그려보면 얘의 넓이가 B의 최고점 높이일 거 아니에요. 몇 배 차이 나겠어? 16배니까 얘는 16H만큼 올라가겠지. 그러니까 기억은 틀렸죠. 그럼 니은 A가 최고점에 도달한 순간, 그럼 최고점이란 건 속도가 0이 됐을 때잖아. 맞지? 맞아? 네. 그럼 이때 B는 속도 몇일까? 우리가 어차피 가속도 똑같잖아. 가속도는 둘 다 G잖아요. 맞아? 그러면은 가속도는 시간분의 속도 변화량인데 어차피 가속도가 똑같으니까 A가 속도 V 변할 때면 A의 속도 변화량이 V면 B도 속도 변화량 V지 않겠어? 맞죠? A가 속도 V 떨어질 때면 이 시간이잖아, 이 시간. A가 속도가 V 떨어질 때면 B도 딱 V만큼만 떨어져야겠지. 같은 시간이면 속도 변화량도 똑같아야 될 거 아니야. 맞아? 네. 이때 B의 속도는 몇이겠어요? 3V 맞아, 3V? 3V겠지? 이때 B의 운동량은 3MV겠네요. 3V죠? 원래 속도가 4V였잖아. 그래서요. A가 최고점에 도달하는 순간이잖아. 네. 네. 그럼 그때 T초라고 나. 네. 그럼 그때 A는 속도 0이죠? 네. 그럼 T초일 때 B는 속도 몇이야? 3V 아니야? 그것이 어떻게 알아요? 가속도가 똑같으니까, 친구야. 3MV잖아. 우리가, 처음에, 여기. 처음 속도가 4V, 4MV가 2P잖아요. 그럼 3MV는 몇이겠어? 그렇지. 니은은 맞는 말. 그 다음에 디귿. A가 2분의 H에서 H만큼 올라가는 동안 충격량의 크기는 2분의 1P라는데 우리 여기 충격량은 운동량, 변화량과 똑같은 거죠? 네. 그 다음에 충격량을 어떻게 계산해? 물체에 작용하는 힘 곱하기 시간이잖아. 그럼 봐봐. 어차피 충격량, 지금 어차피 A는 EMG라는 중력을 받으면서 등가속도 운동하는 거잖아. 근데 어디서 그 힘하고 어디서 시간 말하는 거예요? 그건 이제 지정하기 나름이죠. 2분의 H에서 H만큼 올라가는 동안이잖아. 그러니까 2분의 H에서 H까지 올라갈 때 걸리는 시간. 네. 그거 그거 곱하기 F는 알자 힘.
근데 알짜힘 바뀌어 안 바뀌어 얘들아? 중력은 안 바뀌죠? 맞지? 그러니까 등가속도 운동이니까 그 힘이 안, 그러면 충격량은 뭐야? 충격량은 시간에 비례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치? 그럼 시간만 비교해보면 되는 거야? 힘 시간 그래프에서, 아니,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A는 요렇게 가는 건데, 여기가 2분의 t초라고 치고, 여기가 t초라고 쳐봐요. 그러면 여기 넓이 몇이야? 여기 넓이는 4분의 1h일 거고, 여기는 4분의 3h일 거 아니야. 맞죠? 그 2분의 h인 지점은 어디예요? 이것보다 왼쪽 한 이쯤 잘라야지 2분의 1 h가 될 거 아니에요. 맞아? 그럼 이때 시간은 2분의 1보다 커요, 작아요? 크지? 그럼 2분의 1 p보다는 커야 되는 거야, 충격량은. 절반이 아니잖아. 우리가 운동량을 p였죠? 그럼 이 F라는 힘으로 t초 동안 갔을 때 운동량 변화량이 p인 거죠? 맞지? 그 얘가 2분의 p가 나오려면 F 곱하기 2분의 t초여야 되잖아. 그치? 근데 여기 보면은 2분의 t초가 아니라 2분의 t초보다 커야 2분의 h를 이동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오답이 되는 거야. 그림과 같이 수평면에서 운동량이 P인 AC가 멈춰있는 BD에 부딪힌다. AC는 각각 동일 직선상에서 움직이고요. 충돌 후 운동량 크기는, 자, 충돌 후 우리가 부딪히면은 운동량이 바뀔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 운동량이 바뀌니까 우리가 운동량 보존입니다. 운동량 보존 법칙. 뜻이 뭐였냐면 외력이 0일 때 운동량이 보존되는 거를 운동량 보존 법칙이라고 하죠. 그럼 제가 이거 제대로 알려줄게요. 봐봐. A랑 B랑 부딪힌다고 쳐봐. 얘는 편의상 숫자를 좀 넣을게요. 자, 보통 이런 문제 많이 풀잖아요. 이때 B의 속도는 몇이야? 충돌 전 운동량은 6. 6 맞아? 6 더하기 0이니까. 그렇지? 그 합쳐서도 6이 나와야 되니까 얘는 2니까 얘가 4면 되는 거 아니에요? 얘가 4가 나오려면 2m/s가 되는 거지? 맞니?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식이 왜 이렇게 나오는지 알아야 돼요. 외력이 뭐예요? 외부 힘. 그럼 봐봐. A의 개로 한번 보자. 그럼 A만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A만 보면은 힘 있어, 없어? 저거 예시죠? 이거는 밑에 건 예시야, 예시. A만 보면 힘이 있어요. 어떤 힘? B랑 부딪힐 때 힘을 왼쪽으로 받는 거 아니야. B가 A를 밀 거 아니에요, 왼쪽으로. 맞지? 이거는 이게 외력이야, 얘들아. 얘는 외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A는 운동량이 보존이 안 돼. 그러니까 바뀌었지. A만 보면 바뀌었잖아요. 어떻게? 6에서 2로 떨어졌잖아. 맞지? 왜? 외력이 있으니까 B가 A를 밀잖아. 중간에 부딪히면서. 괜찮아? 됐죠? 그럼 똑같이 B의 개로 보면 있어요. 작용, 반작용에 따라서 B가 A를 밀면 같은 힘으로 A도 B를 밀 거 아니야. 맞지? 얘도 외력이 있어서 운동량 보존이 안 돼. 그래서 원래 0이었잖아. 0에서 이거는 4죠? 4로 늘어난 거 아니야. 됐지?
그 운동량 보조 언제 쓰는 건데요? A 플러스 B 개로 보는 거예요. A 플러스 B 개로 보는 순간, 부딪히는 순간에 이 개로 보면은 작용, 반작용 힘은 없어지잖아, 상쇄되면서. 맞아? 그럼 A, B 개로 보는 순간 외력이 하나도 안 남고 싹 사라지는 거야. 그치? 그 외력이 없으면 운동량이 보존된다. 그래서 봐봐. 그러면 이건 A 플러스 B 개니까 A 플러스 B 개의 운동량은 개니까 합쳐야지. 이게 A 플러스 B 개의 운동량 아니에요? 그치? 이게 안 바뀐다. 맞아. 이게 운동량 보존입니다. 전체 개로 보면 내부 힘이 싹 사라지니까 외력이 하나도 없잖아. 그럼 보존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교과서 상에 이렇게 나와요. A, B 운동량 총합은 안 바뀐다. 이렇게 나오잖아. 그게 A 플러스 B 개의 운동량이죠. 이렇게 가셔야 됩니다. 이제 문제. 그림과 같이 운동량의 크기가 P인 물체 A, C가 정지에 있는 물체 BD에 충돌한다. 그럼 충돌 후 운동량은 A가 C의 5분의 3배라고 하니까 얘를 3P0라고 놓으면 얘를 5P0라고 놓으면 돼. 맞죠? 그 다음 물체가 받은 충격량은 B가 D의 3분의 5배, 5분의 3배다. 그럼 봐봐. 충격량은요, 운동량 변화량과 똑같죠? 근데 운동량 변화량은 나중 빼기 처음 운동량이잖아. 그치? 맞죠? 근데 B랑 D는 처음에 다 뭐야 벌써? 둘 다 멈춰 있으니까 처음 운동량은 둘 다 없을 거란 말이야. 그럼 이 상황에서는 나중 운동량과 얘네들의 충격량이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치? 그러면 나중 운동량을 충격량 대신에 쓸 수 있겠죠? 그럼 B가 D의 5분의 3배라고 하니까 이거는 3P 프라임, 5P 프라임 이렇게 쓰는 거지. 됐니? 그럼 충돌 후 값들을 저렇게 다 나열을 한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어볼 건데요. 오늘 우리가 각각 얘네들끼리 부딪히는 거니까 A 플러스 B 개를 이용하면 운동량 보존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러면은 3P0 플러스 3P 프라임이 플러스 P면 되는 거죠. 여기서도 충돌 전에 운동량 합은 P잖아. 는 5P0 더하기 5P 프라임이 됩니다. 왜죠? 운동량 보존 쓴 거야. 여기서 따로 얘네끼리 따로 본 거야. 아, 얘네가 여기 운동 충돌 전에 P잖아, P. 네. 충돌 후에는 이렇게 됐대잖아. 충돌 전에, P구나. 됐죠? 그럼 봐봐. 이거 두 개가 똑같다는 건데 여기서 뭔가 이상한 걸 눈치채야 돼요. 이게 어떻게 똑같아? 하나는 그거네. 그렇지. 그래서 방향을 이제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되는 거야. 왜냐면 충돌 후에 A는 충돌 후에도 오른쪽일 수도 있고 왼쪽으로 튕길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얘네들은 확정이에요. 왜요? 얘네들은 힘을 무조건 오른쪽으로 받잖아. 맞지? 그래서 B랑 D는 오른쪽인 게 확정이에요. 맞지? 근데 A랑 C는 힘을 왼쪽으로 받잖아. 부딪히면. 그럼 느려질 텐데 조금밖에 안 느려지면 오른쪽이 유지될 수도 있고 좀 세게 받아 왼쪽으로 튕길 수도 있는 거야. 그래서 이런 문제는 경우의 수를 따져야 돼요. 얘가 마이너스 3P 프라임 아니에요? 충돌 후에 A가. 그럼 봐봐. 그걸 경우의 수로 찾아야 돼. 그럼 그걸 그게 왜 경우에 있으면? 봐봐요. 처음에 모순을 찾아봐봐. 만약에 둘 다 오른쪽이었다고 쳐봐요. A도 오른쪽, C도 오른쪽이었다 쳐봐. 이러면 식이 돼? 유지가?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잖아. 그 이 경우는 틀린 거야. 둘 다 오른쪽은 안 된다는 거예요. 맞지? 그럼 둘 다 왼쪽은 말이 되나? 그것도 말이 안 되죠. 이것도 너무 심하. 안 되지. 둘 다 왼쪽이 A랑 C만 하는 거예요? 얘랑 얘는 오른쪽이야. 무조건 오른쪽이야. 아, 그치? 아. 이것도 말이 안 되죠? 오른쪽 아니죠. 크기만 알려준 거잖아. 크기만 똑같다고 하는 거예요? 아, 크기만 그 3분의 5랑 5분의 3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아, 둘 다 오른쪽이거나 둘 다 왼쪽 안 되는 거 알겠어? 그럼, 알겠어? 네. 그럼 둘 중에 하나는 오른쪽, 둘 중에 하나는 왼쪽이어야 되는 거잖아. 그럼 누가 왼쪽일까요? 봐봐, 여기서 봐봐. 그럼 지금 얘네들은 어차피 확정이니까 안 되죠. 왜냐면 이해 쉽게 숫자로 한번 넣어볼게, 그러면. 3분의 5배니까 얘를 숫자 6, 얘를 숫자 10이라고 쳐봐요. 네. 그럼 P0를 1이라고 놔봐. 그럼 얘는 3, 얘는 5일 거 아니야. 그럼 이거 두 개 빼면 똑같아져? 그럼 이제 둘 중에 하나 오른쪽, 둘 중에 하나 왼쪽이어야 되잖아. 그럼 그걸 찾아야 되는데 어떻게 찾을 거냐면 얘가 크죠? 얘보단 얘가 크잖아. 맞지? 그럼 큰 놈한테 더 큰 걸 더해주거나 작은 놈한테 더 작은 걸 빼면은 같아질 수가 있어요? 절대 못 같아지잖아, 이거는. 빼고 더해야 그치? 그나마 같아질 수 있는 조건은 큰 놈에서는 빼고 작은 놈에선 더해줘야 똑같아질 수 있겠지. 그래서 결론적으로 A는 충돌 후에도 오른쪽, C는 충돌 후에 왼쪽이어야 되는 겁니다. 이제 답을 내봅시다. 이게 똑같으니까 이제 문제 풀 수 있잖아. 얘랑 얘랑 똑같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넘길 거 넘기면 8P0가 2P'이겠죠? P0는 4분의 1 P'이 됩니다. 맞아? 네. 그럼 문제에서 요구한 게 뭔데? 충돌 후 D의 운동량이니까 답을 내야 되는 건 5P'을 계산하면 됩니다. 답을 내는 건 5P'이 뭔지 찾는 거잖아. 근데 5P'을 뭘로 표현해야 돼요? P로 표현하려잖아요. 그치? 그럼 P0를 P로 바꾸면 됩니다. 여기다 이거 집어넣으면 끝이잖아. 맞죠? 그럼 P0 대신에 4분의 1P' 여기다 집어넣어. 그러면 플러스 P는 마이너스 4분의 5P' 플러스 5P'이니까 4 집어넣으면 4분의 20P'이잖아. 그러면은 플러스 P는 4분의 15P'이 되겠죠? 맞니? 맞아요? 근데 문제에서 요구한 거는 5P'을 찾는 거니까 여기다가 3분의 4를 곱하면 답이 나오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답은 3분의 4P가 된다. 답입니다. 보자. 그림 가는 수평면에서 질량이 각각 M, EM인 물체가 X방향으로 V로 움직인다. 그럼 운동량은 각각 몇이에요? 얘는 MV, 얘는 EMV가 되겠죠? 그리고 벽에 부딪히는데 둘 중에 하나는 멈추고요. 나머지 하나는 튕겨나간다고 하죠. 이때 그래프는 A 또는 B가 받은 힘의 그래프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럼 봅시다. 이것도 똑같아. 경우의 수를 따져야 돼요. 그럼 어떻게 따져야 돼요? 만약에 정지하는 게 A라면 되는지 안 되는지 체크해보면 됩니다. 맞지? A가 멈춘다면 A의 운동량 변화량은 나중 빼기 처음이니까 MV가 나오겠죠? 맞아? 맞지? A가 멈췄다는 가정을 세우면 이렇게 돼야 될 거잖아. 그죠? 그러면은 이 상태라면 우리가 운동량 변화량은 A가 받은 충격량하고 똑같은 거잖아. 근데 충격량은 힘 시간 그래프에서 넓이가 충격량이 돼야 되거든. 맞죠?
그럼 봅시다. 그럼 A의 그래프가 무슨 뜻이에요? 아, 됐죠? 그러면 이 A가 멈췄다는 가정이면 B의 충격량은 몇이 나와야 돼요? 나중 빼기 처음이잖아. 맞지? 델타 P가 운동량이죠. 그럼 이거는 B가 일단은 A가 멈췄다면 나머지 하나 튕겨난다 그랬으니까 B는 뭐 Vx라는 속도로 튕겨났을 거 아니야. 맞지? 그럼 B의 나중 운동량은 마이너스 EMVX가 되겠죠. 맞지? 그러면은 B의 충격량은 마이너스 EMVX 빼기 EMV가 되겠죠? 쌤, MV가 운동량이에요? 네. 아, 됐니? 그럼 봐봐. 지금 우리가 충격량의 그래프인데 충격량 B가 2대 3이 나와야 되잖아. 맞죠? 그럼 이게 맞아? 이게 2대 3이 될 수 있어요? 얘랑 얘가? 일단 봐봐. 3대 2는 절대 안 돼요. 왜냐면 얘가 얘보다 작아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작아? 이것만 쳐도 이미 큰데. 그치? 이거 안 되는 거죠? 2대 3은 될 수 있나 봐봐. 2대 3은요? 얘가 2대 3이면 얘가 2면 얘는 1.5MV가 나와야 되잖아. 얘가 2면 2대 3이면 1.5MV가 나와야 되잖아. 근데 이거는 이미 1.5보다도 크잖아. 그치? 이 가정은 안 된다는 거예요. A는 멈추는 건 A가 아니었구나. 이렇게 하나씩 걸러 나가야 돼. A는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가정. 아, B가 멈추는 거구나. 이렇게. 맞니? 맞아? 그럼 B가 멈출 때 한번 봅시다. 그럼 B가 멈추는 거니까 B의 운동량 변화량, 그러니까 B의 충격량은 0 빼기 EMV가 되면서 EMV가 될 거예요. 절대값 씌우면. 맞지? 그렇죠? 그럼 이때 A의 충격량은 뭐 알파 빼기 MV일 테니까 뭐 이렇게 되겠죠. 맞니? A가 반대쪽으로 튕겨나는 거니까. 됐어? 그럼 이제 여기서 이거 어떻게 찾을 건데 이제 이 충격량 비율 가지고 찾는 거죠. 맞니? 그럼 만약에 기억이 A의 충격량이 3S라고 먼저 가정해 볼게요. 이게 3S라면 얘는 2S면 되는 거잖아. 아니지, 이렇게 하지 말고 제가 이제 이게 답인데 틀린 것부터 해봐야겠죠. 왜 틀렸는지도 봐야 되니까 이렇게 하나씩 찍어 봐야 돼요. 경우에서 찍을 때는 당황하지 말고 그냥 천천히 하나씩 찍어서 모순 생기면 아, 아니구나 하고 넘어가야 돼. 빨리빨리. 이게 제일 중요해요. 저거 절대값 지우신 거예요? 절대 크기만 비교하는 거니까. 얘가 2면 얘가 3이잖아. 맞지? 그러면은 얘의 충격량이 3MV가 나오면 되는 거죠? 마이너스 3MV겠죠? 맞지? 그럼 얘가 3MV가 되려면 얘가 몇이면 돼? 마이너스 2MV면 되는 거잖아. 맞지? 그럼 이때 A가 이 가정대로라면 A가 튕겨났을 때 속도가 2V가 된다는 거잖아. 맞죠? 근데 이거는 말이 안 돼요. 왜냐면 우리가 이렇게 충돌을 하잖아요. 그럼 이렇게 충돌 시에는 운동 에너지는 웬만하면 손해를 봐야 됩니다. 아무리 잘 쳐줘도 이상적인 상황에서도 유지가 최대야. 근데 지금 어때? 운동 에너지가 커졌잖아요. 맞지? 부딪히는 상황에서는 운동 에너지가 커질 수가 없어요. 대부분의 상황이 줄어들거나 아무리 잘 쳐줘도 유지가 최대란 말이야. 근데 이 가정대로라면 운동 에너지가 늘어나잖아. 맞지? 이 가정은 틀린 거예요. 아, 그래서 이것도 아니구나. 이렇게. 그럼 나머지 하나 남았죠. 하나 남은 건 뭐야? 아, B가 3S고 A가 2S면 되겠네. 맞지? 그럼 이 가정이 이제 맞는지 확인하면은 얘가 EMV가 3S면은 2S일 때 A의 충격량은 3분의 4MV가 나오면 되는 거 맞아요? 이때는 얘 속도가 몇이면 돼? 얘가
그렇지. 아, 충돌 후 속도가 3분의 1V구나. 이렇게 결론을 내면 돼요. 그럼 답이 나온 겁니다. 그래프, A의 그래프는 A의 충격량이 2S짜리니까 쌤, 제 넓이가 의미하는 게 뭐예요? 충격량. 아, 그래서 A는 기억이 맞고요. 충돌 후 속력은 3분의 1V면 되는 거지. 괜찮니? 그 정답은 1번입니다. 그림 가는 수평만에서 질량이 2m짜리 A가 멈춰있는 질량이 M인 B한테 속력 V로 운동하고 있고요. 나는 이제 B가 V라는 속도로 멈춰있는 A한테 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때 가에서 충돌 후 운동량 크기가 똑같다고 합니다. 자, 그럼 일단 이것부터 구해봐야겠죠. 그럼 보시면 운동량 보존 법칙에 따라서 충돌 전 운동량과 후가 똑같아야 될 텐데 충돌 후 전 운동량의 총합이 오른쪽으로 EMV가 되겠죠. 그럼 충돌 후에도 EMV여야 할 텐데 이때 하필이면 크기가 똑같대잖아요. 그러면은 오른쪽으로 합쳐서 EMV가 되려면 딱 절반씩 나눠 가져야 되니까 둘 다 오른쪽으로 MV라는 거겠죠? 그럼 이걸 이용해서 속도를 구해보면은 A는 충돌 후 속도를 얘는 오른쪽으로 2분의 V여야 될 거고요. 그래야 MV가 되겠죠? 이 친구는 오른쪽으로 V겠네.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 다음에 나에서 충돌 후 A 속도를 구하라고 하는데요. 이거 한번 봐봐. 지금 둘이 부딪히는 순간 가에서 이제 둘이 부딪히는 순간을 그려보면은 B가 A를 왼쪽으로 밀 거고 여기서는 A가 B를 오른쪽으로 밀 겁니다. 저 힘의 크기 우리가 구할 수는 없어요 지금. 그리고 여기서도 나에서도 B가 다가가서 부딪히면은 여기서도 B가 A는 왼쪽으로 A가 B를 오른쪽으로 밀 건데 이 힘의 크기는 똑같아야 돼. 왜냐면 봐봐. 가에서 B 입장에서 보면은 가에서 B가 보는 A 속도 한번 구해보자. 내 속도 빼기 상대방 속도니까 B는 멈춰 있고요. A가 V로 다가오니까 잘못 썼네. 다시 상대 속도로 그냥 여기다 쓰면 되지. 가에서 상대 속도를 계산해보면 B 입장에서 보겠습니다. B가 보는 A 속도는 A 속도 빼기 B 속도가 되겠죠? 그럼 나는 B는 멈춰있고 A가 오른쪽으로 다가오니까 B가 가만히, 실제로도 가만히 있지만 B가 가만히 있었다면 A가 오른쪽으로 V 다가오는 거죠? 그럼 나에서 한번 봐봐요. 나에서는 B가 보는 A 속도는 똑같이 A 속도 빼기 B 속도인데요. A는 멈춰 있고요. 나는 왼쪽으로 V로 가니까 여기서도 상대 속도 V가 나와. 여기서 B가 멈춰 있다고 치면 A가 똑같이 V로 다가오는 거야. 똑같아. B가 멈춰 있다고 치면 EM인 V, EM짜리 질량을 가진 A가 V로 다가오는 거. 여기서도 B가 멈춰 있다고 치면 EM짜리가 V로 다가오는 게 똑같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힘의 크기가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A가 받은 충격량이랑 여기서 AB가 받은 충격량이 똑같을 수밖에 없다. 그걸 알고 이제 우리가 체크를 해보면요.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나에서 충돌 후 A의 속도와 B의 속도를 구하는 게 문제인데요. 여기서 속도 변화량 얼마인지 봐봐. 여기서 A는 속도 운동량 얼마나 변했냐면 나중 운동량 MV였죠? 빼기 첫 운동량 EMV니까
마이너스 MV만큼 운동량 변했잖아. 여기서도 MV만큼 변하면 됩니다. 그래서 A의 운동량 변화량이 똑같이 마이너스 MV여야 되니까 나중 운동량 빼기 처음 운동 여기서는 정지잖아. 나중 운동량은 MV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나중 운동량이 MV니까 질량이 EM이잖아. 충돌 후 A 속도는 왼쪽으로 마이너스 2분의 V가 되는 거고요. 그럼 B는 어차피 작용 반작용이니까 얘는 오른쪽으로 MV만큼 운동량이 바뀔 겁니다. 그럼 충돌 후 모르고 빼기 처음 마이너스 MV였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맞으려면 0이 되면 되겠네. 그럼 얘는 정지를 하는 겁니다. 정답은 3번 해주시면 됩니다. 봅시다. 최초의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서 상자 모양의 물체 A가 5cm/s로 가고 있고요. 여기 안에 B는 멈춰 있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질량은 각각 4m, m이고요. 안쪽의 넓이는 L이고요. 이때 A의 속도 그래프를 알려줬습니다. 이렇게 맞지? 1초일 때 A 속도가 바뀌었네요. 왜 바뀌었을까? B랑 부딪혔네. 여기서. 맞아요. 어떻게 부딪혔겠어? 왼쪽 기둥하고 1초일 때 왼쪽 기둥하고 부딪혔으니까 A는 B를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밀 거고요. 작용 반작용에 따라서 B가 A를 왼쪽으로 밀겠지? A 입장에서는 원래 오른쪽으로 갔었는데 힘을 왼쪽으로 받으니까 가속도가 왼쪽으로 생길 거 아니야. 그러니까 속도가 줄어든 거죠. 얘가 지금 여기 가만히 있고 얘만 이렇게 쾅 간 거 아니야. 이렇게 쾅 부딪힌 거죠. A하고 B가. 맞아? 그래서 A는 느려진 겁니다. 부딪혔으니까. 이때 전체계 A 플러스 B 개로 보면 운동량 보존을 쓸 수 있으니까 운동량 보존을 해보면 최초 운동량은 20m이 되겠죠. A만 움직이니까. 맞지? B는 가만히 있으니까 0이겠죠? 충돌 후에도 20m이 돼야 되는데 충돌 후에 A 속도가 3이 됐으니까 A만의 운동량은 12m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충돌 후 B의 운동량이 8m이 되면 되니까 충돌 후 B의 속력은 8cm/s가 되겠죠? 맞지? 4m 곱하기 5가 뭘 의미하는 거냐? 충돌 전 운동량. 같아야 되니까. 맞죠? 그럼 이제 5초일 때 속도가 한 번 더 바뀌잖아. 근데 속도 빨라지네요? 왜 빨라지는지 봐봐. 지금 이 순간에는 A가 빨라요? B가 빨라요? B가 빠르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B가 혼자 여기 안에서 이 A 내부에서 이렇게 가는 거 아니야. 그렇지? 그 5초가 됐을 때는 어떻게 충돌을 하는 거냐면 B가 이제 A의 앞쪽 기둥을 따라잡아가지고 그래서 쾅 하고 부딪히겠지. 그러면 A는 B를 왼쪽으로 B는 A를 오른쪽으로 밀어주니까 A 속도는 다시 빨라지고요. B는 느려졌겠지. 지금 B가 8로 갔던 거죠? 그렇지. 그리고 기둥 앞에 기둥에 다시 박은 거죠. 맞지? 이때 여기서 한번 부딪힌 다음에는 또 어떻게 속도가 바뀌는지 한번 최종 속도 또 체크해보자. 여기 그래프에 나와 있어요. A는 속도가 다시 5가 됐다고. 맞아? 그렇죠? 그럼 B는 여기 다시 운동량 보존해보면 여기 운동량 몇이었어? 운동량은 계속 20m이어야 되잖아. 맞지? 그렇죠? 그럼 A가 속도 다시 5가 됐을 때 A의 속도만 20m이잖아. 그럼 B는 멈췄겠네. 다시 멈추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정을 좀 그려보면은 얘가 이렇게 툭 쳐. 얘가 더 빨리 가. 여기서 멈춰. 다시 툭 쳐. 멈춰. 툭 쳐. 이런 식으로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지금 무한이고? 여기서는 무한해.
바닥에 마찰이 없으니까요. 괜찮지? 그럼 이제 문제 한번 볼게요. 기억. 3초일 때 B 속도는 8이다. 맞는 말. 니은. L은 20cm다. 이거 한번 보자. 우리가 지금 그럼 이동 과정 한번 볼게요. 1초일 때부터 5초까지 얼마나 이동하는지 봅시다. A는 얼마 이동하겠어요? 뭐 이만큼 간다고 쳐. 맞아? 맞지? 이게 얼마야? A는? 속도가 3으로 4초 동안 가는 거잖아. 12cm 가는 겁니다. A는. 그렇죠? B는요? B는 여기서 출발하는 건데 5초일 때 여기 있어야 되잖아. 맞죠? 그럼 B는 이만큼 가야 되는 거야. 얼마나 갔어요? 속도가 8로 4초 동안 갔으니까 32cm 간 겁니다. 맞지? 그러면 이 차이가 뭐랑 똑같아야 돼? L만큼 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L은 20cm가 되는 거야. 이해돼? 맞죠? 왜냐면 B가 A보다 L만큼 더 이동해야 앞기둥까지 따라잡을 수 있는 거 아니야? A 초에 속력이 몇이었어요? A는 3. 그러니까 3의 속도로 4초 동안 갔으니까 12cm 갔겠죠? 네. B는 속도가 8인데 4초 동안 갔으니까 32cm 갔을 거 아니야. 아, 네. 근데 그러니까 B가 A보다 L만큼 더 가야 일로 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치? 그러니까 이 둘의 차이가 L이 되는 거야. 근데 이렇게 가도 되고요. 이거 기억나? 상대 속도 네. 곱하기 시간 하면은 멀어진 거리가 나와요. 그냥 5빼기 4 하면 돼요. 그럼 멀어진 거리가 이 앞기둥 기준으로 봤을 때 얘가 얼만큼 멀어져야 돼? L만큼 멀어지면 되잖아. 맞죠? 맞아. L만큼 멀어져야 여기서 여기까지 갈 거 아니에요. 시간은 4초 걸렸어요. 맞지? 상대 속도 몇으로? 4. 5로. 4. 5빼기 1. 8이었구나. 상대 속도 5로 4초 멀어지니까 L만큼 멀어지는 거죠? 아, 그게 초였구나. 이렇게 풀어도 20cm가 나와야겠지. 괜찮니? 마지막 디귿. 충돌 과정에서 B가 받은 충격량은 1초랑 5초랑 똑같다. 충격량은 뭐랑 똑같다? 운동량 변화량. 그렇죠? 여기서 0, 8, 8, 0이잖아. 똑같겠지.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서 A, B가 등속 운동하고 있고요. 나는 A, B 사이 거리를 알려주고 있다. 둘 사이가 가까워지고 있는지 멀어지고 있는지를 나타내고 있어요. A 속도는 충돌 전이 플러스 2m/s고 충돌 후는 1이랍니다. 질량은 MAMB고요. 운동량은 부딪히고 난 다음 운동량은 B가 더 크대요. 이때 A와 B의 질량비를 물어봤다. 그럼 우리가 충돌 전후 속도를 비교를 해볼 거예요. 처음에는 A는 속도가 2고요. B는 1이라고 합니다. A는 충돌 후에 1이 된 거죠? 맞지? 그럼 충돌 후 B 속도를 구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찾을 거야? 상대 속도로 찾는 겁니다. 충돌 전부터 이거 빠르지 않아요? 충돌 전에 상대 속도를 이용해서 우리가 B 속도를 찾는 거예요. 그럼 충돌 후에, 충돌 전에 A, B 사이 거리가 가까워지고 있어? 멀어지고 있어? 가까워지잖아. 그럼 기울기가 상대 속도가 나와요? 상대 속도 몇 나와? 4가 나오죠? 아니, B가 2인데. 그렇지? 근데 4가 나오려면 봐봐, 가까워져야 되잖아. 이거는 A가 본 B 속도잖아. 그럼 A가 멈춰 있다고 치는 거예요? 그럼 B가 어디로 와야 가까워져? 왼쪽. 왼쪽으로 와야 가까워질 거 아니야. 그러니까 A가 본 B 속도의 방향은 마이너스 4가 되는 거야. 괜찮지? 그럼 이거는 B 속도 빼기 내 속도. 나는 오른쪽으로 2 가고 있었거든.
그럼 결론적으로 B는 왼쪽으로 2가 나와야겠죠? 괜찮니? 그 다음 충돌 후에는 멀어지고 있네요. 맞지? 그럼 멀어져야 되니까 상대 속도가 4분의 12니까 플러스 3이 돼야겠죠. 여기도 마찬가지야. A가 가만히 있었다면 B가 멀어지려면 오른쪽으로 3으로 가야겠죠? 됐지? 그럼 봐봐. 이제 조심해야 될 게 많아요. 여기서 또 경우를 나눠야 돼요. 왜냐면 충돌 후에 A의 속력을 알려준 거야. 속력이 1이래잖아. 그 오른쪽으로 갈 수도 있고 왼쪽으로 갈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맞지? 이것도 경우를 나눠야 돼요. 그 오른쪽이라고 가정하고 먼저 풀어보자. 그 A가 오른쪽이었다면 A가 충돌하고 오른쪽으로 그렇지? 방향을 안 알려줬잖아요. 그러니까 가정을 해야지. 이러면 비속도 몇 나와? 4 나오면 되죠? 맞지? 잠시만요. 네. 그쵸? 이제 이 가정이 맞는지 확인하는 거잖아. 어떻게 확인하는데, 충돌 후에 운동량은 B가 A보다 크대요. 이걸 이용해서 찾는 거죠? 이거 어떻게 찾을 건데, 여기서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운동량 보존이 왜 됐는지 한번 체크해 볼게요. 운동량 보존이란 건 가능한 이유는 이거야. 우리가 세세하게 보면은 A랑 B는 운동량이 변해 안 변해? 변했죠? A는 떨어지고 B는 올라갈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전체 개로 봤을 때 얘가 줄어든 만큼 얘가 늘어나니까 전체 개가 운동량이 보존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맞죠? 이 식을 이용하면은 A와 B의 운동량 변화량은 1대1이 나올 거 아니야. 한쪽이 줄어든 만큼 한쪽이 늘어나야 똑같은 거 아니에요. 맞지? 운동량 변화량은 어떻게 계산하냐면 질량 곱하기 속도 변화량으로 계산하는 거거든. 어차피 질량은 안 바뀔 테니까. 맞죠? 이 식이라면 얘가 1대1이면 얘랑 얘는 반비례하는 거야. 맞지? 얘가 일정하니까 두 개 곱한 건 반비례하는 거죠, 서로.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결론 어떻게 내냐면 질량 B는 속도 변화량 B에 반비례하는구나. 됐지? 이 관계를 이용해서 우리가 질량 B를 찾을 겁니다. 맞죠? 그럼 이 가정이 맞다면 속도 변화량 B는 어때? 얘 얼마 떨어졌어? 마이너스 1 떨어졌잖아. 그치? 얘 얼마 늘어났어, 성민아? 플러스 6 늘어났죠? 맞지? 그럼 속도 변화량 B가 1대 6이잖아. 그럼 이 가정이 맞다면 질량 B는 몇 대 몇 나와요? 6대 1이 나오는 거지. 그럼 이제 이거에 맞는지 확인만 하면 되잖아. 운동량은 질량 곱하기 속도니까 여기서는 A의 운동량은 6, 여기서는 4겠죠. 맞지? 이러면 A가 큰 거잖아. 이 가정은 틀렸다. 그럼 두 번째 가정이 뭐였죠? A가 충돌 후에 왼쪽으로 튕길 때. 맞지? 그럼 이 가정대로라면 충돌 후 비속도는 몇이 나와야 됐죠? 상대 속도가 3이었어야 되니까 이렇게 되면서 이렇게 되면 되는 거잖아. 맞지? 그럼 이 가정대로라면 속도 변화량 B는 몇 대 몇 나와요? 여기서는 마이너스 3 줄고 여기서는 플러스 4 늘어나잖아. 그 속도 변화량 B가 3대 4니까 질량 B는 4대 3이 되겠죠? 그럼 맞는지 확인해봐. 충돌 후 A와 B의 운동량 4 곱하기 1 하면 4, 3 곱하기 2 하면 6이네. 이러면 가정도 훼손하지 않죠? 그림가는 수평면에서 A가 정지 상태인 BC를 향해 직선 운동한다고 하죠. 그렇지?
맞지? 그럼 이때 나는 A의 위치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위치 시간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뭐였죠? 속도였어요. 그러니까 이 그래프에서는 기울기를 활용해서 속도를 찾을 수가 있겠지. 괜찮니? 그럼 즉 2t초일 때 속도가 한번 꺾이잖아. 다르지 않습니다. 위치 시각의 속도가 한번 꺾이죠. 왜 꺾였을까? B랑 부딪혔겠지 뭐. B 앞에 있는데. 맞지? 그럼 우리가 그걸 한번 체크해 봅시다. 0에서 2t초일 때, 2t초 이후에 어떻게 되는지 체크해 보면 처음에 얘네 둘은 A랑 B랑 C는 멈춰 있는 거잖아. 맞죠? 그럼 이때 A 속도 한번 찾아보자. 기울기로 찾으면 되죠. 기울기가 2t분의 8s니까 t분의 4s일 거 아니야. 그럼 내가 그냥 편의상 t분의 s를 v라고 좀 놓을게요. 그러면은 t분의 4s니까 이거 4v일 거 아니에요. 처음에 오른쪽으로 4v가 되겠죠? 맞아? 경민아 맞아? 하기 싫어? 자, 그 다음 2t초일 때 B랑 부딪힌 다음인데 B랑 부딪힌 다음에 뭐래요? 기울기가 어떻게 됐어? 이거는 4t분의 4s잖아. 그럼 t분의 s네? 그럼 부딪히고 나면 얘는 속도가 오른쪽으로 v가 되는 거죠? 괜찮니? 그럼 충돌 후 비속도 찾는 거야. 어떻게 찾아? 방금 우리 했던 거 속도 변화량은 질량비에 반비례한다. 여기 속도 얼마 떨어졌어요? 마이너스 3. 근데 얘 질량비 1대1이거든. 여기서 이 뒤에 때 뭐라고 써놓으신 거예요? 속도, 얘네들의 속도. 그러니까 몇이라고 써놓으신 거예요? 어디? 0에서 2t. 여기서 2t초 동안 네. 속도는 A는 4V, B는 0, C도 0. 네. 1대1이니까 3 커지면 되겠죠? 그러면 얘는 플러스 3V가 되는 겁니다. 맞니? 뭐가 1대1이죠? 질량비. 맞지? 이제 문제 쭉 읽어볼게요. 여기 조심해. 3t일 때 뭐래요? B랑 C랑 부딪힌대. 그지?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구간을 또 나눠야지. 3t초일 때 얘네 둘이 붙는 거야. 얘가 지금 오른쪽으로 가잖아. 얘가 이제 얘한테 갈 거 아니에요. 그럼 가다가 B랑 C랑 박은 거 아니야. 맞죠? 그럼 그때 B랑 C랑 박았을 때 속도가 이제 B랑 C는 바뀌겠네요. 맞지? 그거 얼마나 바뀔 건데 이거를 찾아야 되는데 여기가 조금 어려워요. 지금 봐봐. 일단 2t초부터 3t초 때는 A는 바뀐 게 없죠? 맞아? B랑 C랑 부딪힌 거니까 A는 관련 없잖아. 그럼 봐봐. 그 다음에 A가 6t초일 때 한 번 더 꺾이잖아. 맞지? 그 6t초일 때 A한테 또 뭔 일이 생기나 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 6t초일 때 A 속도 얼마 됐어? 4t분의 2s니까 2분의 1 V가 되는 거 맞아요? 맞지? 맞죠? 그럼 봐봐. 그러면은 요거 누구랑 부딪혀서 바뀐 걸까? 걔는 무조건 B랑 부딪혀야 돼요. 맞지? 왜냐면 A랑 C는 구조가 부딪힐 수가 없는 구조야. 둘 사이에 B가 껴있으니까. 여기서 B랑 C랑 부딪히면서 B가 튕겨나거나 아니면 느려져가지고 다시 여기서 A랑 B랑 한 번 더 부딪히나 보다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걸 어떻게 찾을 건데 이게 조금 어려워. 잘 봐봐. 2t초일 때 한번 봐봐요. 2t초 당시 상황을 한번 그려볼게. 2t초 당시 상황은 A랑 B가 막 부딪힌 직후니까 붙어있을 거 아니야, 둘이. 맞지? 그리고 3t초일 때는 어떨까요? 3t초일 때는 둘이 멀어져가지고 여기서 B랑 C는 어쨌든 박았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면은 얼마나 멀어졌을까?
t초 동안, t초 지난 거야, t초. 그럼 t초 지난 동안 얘네 둘 사이 얼마나 멀어졌는데? 상대 속도. EVT만큼 멀어진 거예요. 이해돼? 우리가 상대 속도 곱하기 시간 하면은 멀어진 거리가 나와요. 상대 속도 몇인데? 이 순간에는 얘는 속도 V, 얘는 3V잖아. 맞지? 그럼 B 속도 빼기 내 속도 하면은 2V가 되는 거죠? 몇 초 동안? T초 동안. 2T에 3T까지 T초 지났으니까. 그러니까 2VT만큼 멀어진 거지. 맞아? 그럼 여기서 이 조건 이용하면 되죠. 이 조건 이용하면 VT가 S니까 ES가 되는 거예요. 맞아? 맞죠? 맞지? 자, 이제 중요해. 그럼 이제 3T초 이후에 한번 봐봐. 3T초 이후에는 B는 제3의 속도가 되고요. A는 아직까지 V잖아. 그리고 이 상황은 현재 ES만큼 떨어져 있는 것까지 알아냈어요. 근데 6T초일 때 뭐다? 다시 부딪히잖아. A하고 B가요. 맞지? 그럼 이 순간에는 뭐야, 얘네들이? 상대 속도 곱하기 시간이 가까워진 거리를 이용해서 우리 옛날에 했던 거 있죠? 처음 거리 빼기 가까워진 거리는 남은 거리인데 남은 거리가 제로가 되면 박은 거 아니야. 그죠? 근데 3T초 이후에 처음 거리가 딱 ES 스타트잖아. 그럼 가까워진 거리가 ES가 나오면 되는 거예요. 맞지? 너 뭐라 했을 때가 못하겠죠? 가까워진 거리가 ES만큼 되는 거예요. 나중에 이런 것도 모르겠다 하지 말고. 수학 학원에서도 이래? 왜 과염 좀 멈춰. 네? 과염 멈추라고요. 과염이요? 과염. 아, 질문할 거 있어서 근데 어디로 가야 돼요? 선생님 누군데요? 백점. 저 반대쪽 열어봐. 이게 참 갑자기 나 수업하는데 덜컥 문 여는 게 말이 된다 생각해? 진짜 불편하네요. 제가 상당히 많으시는데요. 꿀밤 개많네 진짜. 봐봐. ES가 되면 되는 거지? 맞죠? 몇 초 동안? 3T초 동안. 그럼 상대 속도가 몇 나오면 되는 거야? 6T 응? N6 몇 나오면 돼요? 3분의 2 그렇지. 3분의 2V가 나오면 되는 겁니다. VT가 S잖아요.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저걸 지금 못하겠어요. 그 충격량 그거. 그러니까 천천히 계속 나중에 다시 해봐. 일단 시간 관계상 일단 여기까지 왔으면 나온 겁니다. A가 보는 B 속도가 마이너스 3분의 2V면 되는 거잖아. 맞죠? 근데 내 B 속도 모르고 A 속도는 오른쪽으로 V인데 말이지. 그렇죠? 그럼 B 속도가 3분의 1V네. 이렇게요. 그게 나온 겁니다. 되게 돌아갔죠? 어려워. 문제 어렵다 했어요, 이거. 그럼 얘가 3분의 1V가 되는 거죠. 됐니? 맞아? 그럼 이제 다 나왔죠? 이제 여기서 얘 속도 얼마 변했어? 마이너스 3분의 8V 변했잖아. 그럼 얘 얼마 늘어났겠어? 얘는 질량이 1대4잖아. 그럼 속도 변화량비는 4대1이 나오면 돼요. 그럼 얘는 3분의 2V 커지겠지. 그럼 얘의 두 번째 속도는 3분의 2V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 이후에는 어차피 C는 부딪힐 일이 없으니까 얘는 이 속도가 유지가 될 거고 여기서 마지막 얘 속도 얼마 떨어졌어? 마이너스 2분의 1V 떨어졌잖아. 맞지? 여기서는 마지막으로 A랑 부딪힐 때는 질량비가 1대1이니까 얘네는 이렇게 되겠죠? 그럼 최종 B의 속도는 플러스 6분의 5V라고 해주면 됩니다. 맞니? 저는 여기서 더할 말씀을 좀 드릴게요. 진심으로. 그 답만 내면 됩니다, 이제. 기억. 4T초일 때 BC 운동 방향 반대다. 4T면 여기잖아, 두 번째 파트. 똑같죠? 둘 다 오른쪽이죠? 틀린 거고요. 니은 4T초일 때 C의 속도는 3분의 2V인데 V가 T분의 S잖아. 그럼 3T분의 2S가 맞겠죠? 맞는 말. 마지막 디귿 7T초 마지막 파트의 운동량 크기는 B가 A의 몇 배니? 이거 물어본 건데 어차피 이게 속도 알면 근데 질량비가 1대1이니까 이것만 비교하면 되죠? 이거는 여기다 이거 나누면은 3분의 5 맞아? 3분의 5 맞네요. 정답은 4번. 내가 읽어줄게요. 9번 그림가와 같이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서 물체 A, B, C가 등속 운동하고요. A와 C는 같은 속력으로 B를 향해 간다고 하니까 A가 오른쪽으로 V면 C는 왼쪽으로 V가 되겠죠? 맞니? 그 다음에 B의 속도는 4고요. 질량은 3, 2, 2다. 나는 B와 C 사이의 상대 속도 알려주는 거네. 그렇죠? 이것도 이제 똑같이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 상황 0에서 2초까지 처음 최초 상황은 얘는 속도가 오른쪽으로 V, 얘는 오른쪽으로 4, 얘는 왼쪽으로 V가 되겠죠? 맞죠? 그럼 이거 상대 속도를 이용해서 우리가 C의 속도를 찾으면 되겠네. 그럼 B가 보는 C 속도는 C 속도 빼기 B 속도인데 B 입장에서 둘이 가까워지려면 C가 왼쪽으로 와야 되니까 상대 속도가 마이너스 6이 되면 되는 거죠? 맞니? 맞죠? 그러면 C 속도가 마이너스 V고 빼기 나는 플러스 4니까 계산해보면 V가 2가 나오면 되니까요. 아, 처음에 얘는 마이너스 2, 얘는 플러스 2였구나. 이렇게 나오는 거지. 괜찮니? 자, 그 다음, 그럼 이제 B랑 C랑 부딪혔을 거 아니야, 2초 때. 부딪히고 나서 둘이 멀어지는 관계가 됐네요. 맞죠? 그럼 2에서 4초까지는 상대 속도가 몇 나와? 2초 동안 8 멀어졌으니까 플러스 4가 나오면 되는 거잖아. 맞죠? 그럼 여기서 원래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그냥 충돌 후 C 속도 빼기 충돌 후 B 속도에서 이렇게 식 하나 찾고요. 두 번째 식은 운동량 보존으로 찾는 거야. B와 C 가지고. 맞지? 그러면은 충돌 전 운동량 보존은 플러스 8 빼기 4죠? 이게 충돌 전 운동량 총합이잖아. 맞니? 그럼 충돌 후는 둘 다 2kg니까 2VB 더하기 2VC가 되겠죠? 맞니? 이거 두 개 연립해서 B랑 C 속도 찾으면 돼. 잠시만. 그치? 왜 저렇게 되죠? 어디? 아래. 운동량 보존. 왜요? 충돌 전후 운동량 보존돼야 되잖아. B랑 C. 충돌 전이 얘는 8. 얘는 마이너스 4잖아. 충돌 전이요? 어. 운동량이요? 아, 쟤네들 곱한 거구나. MV 한 거 한 겁니다. 아, 그게 충돌 후를 VB로 놓은 거예요? 충돌 후 B 속도, C 속도를 각각 B, V, C 이렇게 놓은 거지. 아, 이렇게 돼. 위에 건요? 상대 속도. 상대 속도 알잖아. 상대 속도는 알잖아.
아, 오케이, 오케이. 됐죠? 근데 이렇게 해도 되고, 근데 이 방법이랑 제가 하는 방법이랑 똑같아요. 근데 이것도 방향이 존나 중요하지 않아요? 방향 다 잡은 건데? 언제 잡았죠? 계속 잡고 있었는데요, 처음부터? 좀 잡은 기억이 없는데요. 오른쪽을 플러스로 잡은 거야? 아니, 그게 아니라 VC가 저기 VC일 수도 있잖아요. 이거? 네. 이거 B가 보는 C속도니까 C속도 빼기 B속도 한 건데? 아, 네. 그지? 변수 이렇게 잡으면 만약에 왼쪽이면 알아서 VC가 마이너스로 나와. 그거는. 근데 제가 이렇게 해도 돼. 근데 이렇게 놔도 돼요. 이렇게 해도 되고, 그냥 애초에 저는 이렇게 써. 나 같으면 이렇게 써요. VB를 그냥 V로 놓으면은, VC는 V 플러스 4 아니야? 이거를 이렇게 쓴 거야, 그냥. 그렇죠? 맞지? 그 애초에 변수를 이렇게 잡으면, 그냥 운동량 보존만 하면 돼. 맞죠?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해도 돼. 그냥 한 5초 정도 단축한 거예요. 그지? 별 큰 의미는 없어. 그렇죠? V가 마이너스 2는 그러면 이거 넣으면 플러스 4. 2V 더하기 2V 플러스 8이 되겠죠? VC 대신에 V 플러스 4만 집어넣은 겁니다. 그러면은 4V는 마이너스 하니까 V는 마이너스 1. VC는 플러스 3. 이렇게 나오는 거지. 괜찮니? 네. 이때 A는 아무 일도 없었잖아. 계속 2로 다가오겠죠. 맞지? 이제 그리치였다. 그럼 봐봐. 이 이후에는 B랑 C는 멀어지고 있으니까 둘이 부딪힐 일은 없잖아. A랑 그럼 얘랑 부딪히겠죠, 뭐. 몇 초일 때 부딪히겠어? 4초 때 지금 상대 속도가 꺾였잖아. 그러면은 B한테 무슨 일이 생겼구나, 4초 때. 이렇게 볼 수 있겠지? 맞지? 그러면은 2에서 4초까지 속도가 이렇게 되는 거고요. 4초에서 7초까지는 얘네 둘이 부딪힌 거니까. 그럼 이걸 찾아야 되는데 4에서 7초까지는 이제 C는 아무 일도 없었을 거 아니에요. 맞지? 맞아? 아, 그쵸. C는 아무 일도 없었으니까 C 속도 그대로고. 그럼 이걸 이용해서 상대 속도를 이용해서 V, B를 찾을 수가 있는 거야. 그럼 4에서 7초까지 상대 속도 몇인데? 3초 동안 6 커졌잖아. 플러스 2가 되겠죠? 맞지? VC가 3이거든. 그럼 VB는 몇 나오면 돼? 1 나오면 되는 거죠. 그러면 다 나왔지. 여기 속도 변화량 몇? 2. 플러스 2. 그럼 얘는 몇 나오면 돼? 질량비가 3대 2니까 속도 변화량 비는 2대 3이 나오면 되는 거죠?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3분의 4 떨어지면 되겠죠. 질량비랑 속도 변화량비는 역수니까. 뭐라고? 욕하지 마세요. 이거 안 했어. 이거 안 했어. 뭐라고요? 질량비라고. 질량비가 3대 2잖아. 네. 그럼 속도 변화량비가 2대 3이라고요. 존나 처음 듣는 사실인데. 아까부터 계속 했어. 미안한데. 어쩐지 존나 모르겠다. 알겠지? 근데 왜 음수는 붙어요? 어? 음수는 왜 붙어요? 제가 말했죠. 운동량 보존에서 보존이 되려면 한쪽이 늘어나면 한쪽은 줄어야 돼. 그것도 처음 알았어요. 한 번에 됐죠? 그러면은 최종 A의 속도는 3분의 2m/s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뭐야? 0에서 7초까지 A가 이동한 거리는? 그럼 처음 속도 2였잖아. 몇 초 동안 간 거예요? 4초 동안. 그 다음에는 3분의 2로 바뀐 속도로 3초 더 간 거잖아. 맞죠? 10. 씁니다. 10번입니다. 그림 가는 수평면의 질량이 M인 자동차가 벽을 향해 돌진을 하고 있고요. 충돌하는 동안 받은 심시간 그래프를 주어졌다고 합니다. 이때 면적이 3분의 5M입니다. 기억. 7T초일 때. 7T초면 이거 이유니까 지금 힘이 없는 거 보니까 아 충돌이 완전 끝난 다음이겠구나. 그럼 뭐 운동량 변화량은 충격량과 같으니까 충격량은 어디야? 근데 여기서 조심. 우리가 A가 벽에 박으려면 벽은 A를 왼쪽으로 밀겠죠. 그럼 충격량 방향은 힘 방향을 따라가니까 충격량은 왼쪽이 되는 겁니다. 3분의 5MB만큼 충격을 받았는데 이만큼 운동량이 변하는 거니까 나중 운동량 빼기 처음 운동량
이렇게 써주면 나중 운동량을 계산할 수 있겠죠? 계산해보면 마이너스 3분의 2mv가 나와야 되니까 충돌 후 속도는 왼쪽으로 3분의 2v가 되겠죠. 기억은 맞는 말. 속력이니까 속도는 마이너스 3분의 2고요. 속력은 이거의 절대값 씌우면 되니까 3분의 2v 맞는 말. 니은 충돌하는 동안 운동량 변화량은 이만큼이지, 이만큼. 니은 틀렸죠? 디귿 평균 힘. 평균 힘이란 건 충격력을 말하는 겁니다. 그럼 충격력은 충격량 곱하기 힘 곱하기 시간으로 구하는 건데 이때의 힘을 충격력이라고 부르고 또는 평균 힘이라고 부릅니다. 또 얘는 충격량을 시간으로 나눠주면 되는데 충격량은 3분의 5mv였잖아요. 이거를 충돌 시간이 5t네, 5t로 나눠주면 결국에는 충격력은 3t분의 mv가 되겠죠. 디귿은 맞는 말이네요. 정답은 4번. 11번입니다. 가는 수평면에 정지해 있다. 여기 이전 상황이 또 있었네요. 수평면에 정지해 있던 공 A를 Q로 쳤더니 정지해 있던 A가 VA로 날아가는 거고요. 이거를 또 정지해 있던 B를 A가 쳤더니 결과적으로 이렇게 됐다는 거잖아. 그럼 이때 A와 B의 질량은 똑같고요. 여기의 질량은 M, 여기도 M, 여기도 M, 여기도 M이겠네요. 한번 봅시다. 기억. A와 B가 부딪히는 동안 A가 B로부터 받은 충격량과 B가 A로부터 받은 충격량은 똑같다. 우리 A랑 B가 부딪히는 상황을 재현을 해보면 A는 B를 오른쪽으로 밀 거고요. 작용, 반작용에 따라서 B도 A를 왼쪽으로 밀 텐데 충돌 시간은 A랑 B랑 둘이 부딪힌 건데 충돌 시간도 똑같을 수밖에 없죠. 근데 이건 작용, 반작용이라 방향만 반대, 크기도 똑같잖아. 그러면 충격량은 힘 곱하기 시간인데요. 힘은 방향만 반대고 크기는 똑같아. 시간도 똑같아. 충격량도 방향만 반대고 크기는 같아야 되겠죠. 기억은 맞는 말. 띠은 VA는 VB랑 똑같다. 그럼 충격량이 똑같은 거죠. 그럼 지금 각각 A가 받은 충격량만큼 A의 운동량이 바뀌는 건데 A의 운동량 변화량은 나중 운동량, 나중에 멈춰 있으니까 0 빼기 처음 운동량 MV였잖아요. A가 받은 충격량은 마이너스 MVA가 될 거고요. B가 받은 충격량은 B의 운동량 변화량과 같겠죠? 그럼 B의 나중 운동량은 플러스 MVB 빼기 얘는 처음에 멈춰 있었잖아. 0. 얘가 받은 충격량은 MVB입니다. 근데 A가 받은 충격량과 B가 받은 충격량은 방향만 반대해야 되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MVA와 MVB는 크기는 똑같은 거니까 질량이 어차피 똑같다고 했으니까 VA랑 VA는 똑같겠죠. 니은도 맞는 말. 디귿 Q가 A에 작용한 충격량의 크기. 자, 지금 보세요. 처음에 A가 이렇게 될 때 한번 봐봐. 그러면은 A가 Q한테 받은 충격량은 A의 처음의 운동량 변화량과 똑같겠죠? 그럼 이때는 MVA 빼기 제로니까 MVA만큼 충격을 받았으니까 얘가 이렇게 됐을 거 아니야. 이거는 결론적으로 이거 다 똑같은 거였으니까 Q가 A한테 준 충격량은 B의 운동량 변화량이랑 여기 있죠, 여기 같을 수밖에 없죠. VA랑 VB랑 똑같으니까요. 그건 다 맞는 말이니까 정답은 5번. 마지막 12번입니다. 요거는 되게 지식적인 내용이니까 같이 쭉 읽어보시면요. 일단 충돌할 때 자동차 앞부분이 찌그러지면서 이 자동차가 이렇게 찌그러지는 현상은 시간을 늘리는 과정입니다. 그럼 시간이 늘어나니까 충격력을 줄이는 거겠지. 그럼 기억은 충격력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니은은 달리던 자동차가 갑자기 멈추면 자동차에 탄 사람은
운동 방향으로 가려는 성질. 이거 뭐야? 원래 가던 놈이 계속 가려는 성질이래요. 이런 현상을 우리는 관성이라고 부르죠. 관성. 그럼 기억은 충격력, 니은은 관성입니다. 보기 볼게요. 기억. 자동차가 벽에 충돌하는 시간이 길면 충격력은 작아지는 게 맞지. 기억은 땡. 니은. 질량이 크면 관성의 크기는 커야죠. 관성은 질량에 비례하는 겁니다. 니은도 땡. 그럼 디귿. 에어백은 충격력을 줄이기 위한 장치다. 그렇죠. 안전장치들이 충격을 받을 때 충격력을 감소하기 위한 장치들이 많습니다. 12번은 3번입니다.